어이, 아줌마. 칼 쓰는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 살짝살짝 보이는 저 문신이랑 손목 힘 보아하니 왕년에 좀 놀았던 손 같은데. 은그의 눈은 음흉하게 그녀의 팔뚝을 훑더니 천천히 시선을 그녀의 가슴께로 떨구었습니다. 얼굴은 멀쩡하게 생겨서는 왜 이런 데서 닭이나 잡고 계실까? 닭을 집어든 그의 손끝이 여인의 가슴팍을 2번, 3번 쿡쿡 찔러댔습니다. 남자의 행동에 그녀의 눈빛이 순간 칼날처럼 매서워졌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손이 그녀의 상의 옷자락을 들추려는 찰나 그녀는 반사적으로 그의 손목을 비틀어 꺾어버렸습니다. 그 움직임은 어찌나 빠르고 정확했던지 그는 악소리도 못 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죠.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새벽 부산 국제시장의 공기는 언제나 싸늘합니다. 한여름에도 이곳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 키키한 먼지 냄새, 비릿한 생선 냄새, 그리고 바다의 짭조름한 향기가 뒤섞인 공기를 가르며 강지수는 늘 그랬듯 가장 먼저 가게 셔터를 올렸습니다. 지순의 닭집에 불이 켜지는 시간은 새벽 4시. 시장의 다른 가게들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지수의 하루는 이미 시작된 거죠. 가게 안으로 들어선 지수는 말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꺼냈습니다. 그 손놀림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직 얼음장 같은 정확함만이 존재할 뿐. 냉장고에서 꺼낸 닭을 도마 위에 올리는 순간 지수의 손은 마치 다른 사람의 것처럼 변했습니다. 칼날처럼 예리하고 번개처럼 신속한 움직임. 쩌 칼이 달게 관절을 가르는 소리만이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지수에게 묘한 위안을 주는 듯 했습니다. 30마리. 오늘도 깔끔하게 끝냈네. 지수는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손을 닦았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지만 어딘가 살짝 갈라진 듯한 울림이 있었죠.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지수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도드라진 광대뼈와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왼쪽 턱에 깊게 팬 칼자국.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낙인이었습니다. 지수는 무의식적으로 그 흉터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소매가 거쳐 올라가며 드러난 팔목의 문신을 발견하고는 황급히 소매를 끌어내렸죠. 하얀 백조가 칼을 물고 있는 모양. 그것은 과거 칠성파의 상징이었습니다. 과거의 지수. 백비라 불리던 시절의 증표였죠. 이젠 다 지나간 일이야. 지수는 애써 중얼거렸지만 그 말이 새빨간 거짓말임을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는 결코 그렇게 쉽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저 잠시, 아주 깊숙이 숨어 있을 뿐이죠. 그 사실을 지수는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시장은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었고 지수의 가게 앞으로도 사람들이 오가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지수를 볼 때마다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살가운 대화를 나누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수가 만든 보이지 않는 벽 때문이었. 지수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정육점 김 사장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죠. 김 사장은 지수의 무뚝뚝함에 이미 익숙해진 듯 웃었습니다. 어제 약국이 할머니가 허리를 삐끗했다던데 오늘 토종닭 한 마리 보내드릴까 하는데. 지수는 말없이 손질한 토종닭 한 마리를 비닐에 담아 건넸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삼계탕 재료도 같이 넣었어요. 푹 꼬아 드시라고 전해주세요. 김 사장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역시 우리 지수 씨는 말은 차가워도 마음씨는 비단결이라니까. 지수는 대답 대신 다시 칼을 들었. 지수의 표정은 변함없이 차가웠지만 눈빛에는 순간 스쳐 지나가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아주 깊은 슬픔이었을까요? 시장에서 지수는 조금은 별난 존재였습니다. 대화는 짧고 표정은 무뚝뚝했지만 누가 아프다는 소식만 들리면 가장 먼저 닭을 손질해 보내는 사람이었죠. 시장 상인들의 경조사가 있을 때면 누구보다 후하게 부조를 내는 사람도 바로 지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지수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었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가게가 잠시 한산해지자 지수는 닭 잡는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지수만의 비밀 공간이었죠. 닭을 손질하는 작업대요. 작은 서랍장에는 아무도 모르는 지수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주변을 한번 쓱 살핀 후 서랍을 열었죠. 그 안에는 오래된 단검 한 자루와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고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와 그를 따르는 듯한 여러 명의 남자들이 있었죠. 여자는 분명 지금의 지수였지만 현재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걱정 없이 환하게 웃는 얼굴, 희망으로 반짝이는 눈빛. 지수는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다가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넣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시장 사람이야. 지수의 중얼거림은 스스로에게 거는 주문 같았습니다. 과거를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간절한 의지의 표현이었죠. 하지만 운명이라는 놈은 때로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제멋대로 굴러가는 법입니다. 그날 오후 시장의 평화로운 일상을 깨는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죠. 검은색 양복을 빼입은 남자 3명이 지수의 가게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위협이 서려 있었죠. 지수는 그 눈빛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한때 지수 자신도 가졌던 눈빛이었으니까요. 지수네 닭집 사장님, 맞으십니까? 지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죠? 저희는 흑도에서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시장은 저희가 관리하게 될 겁니다. 뭐? 인사차 들렀습니다. 지수의 눈이 싸늘하게 빛났죠. 과거의 그림자가 드디어 지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흑도의 방문은 삽시간에 시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언제부턴가 시장 골목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죠. 그들은 노골적으로 상인들을 감시하며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흑도라는 신흥 조폭이 국제시장을 노리고 있다더군요. 젓갈가게 미영씨가 지수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미영씨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죠. 지수는 말없이 칼날을 행주로 닦으며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자리세라는 걸 내라고 한다는데 안 내면 가게 문도 못 열게 한대요. 어떡하죠? 지수씨? 지수는 천천히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수의 눈빛이 변했죠. 그 안에 무언가 위험한 기운이 꿈틀거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은 지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흑도의 두목으로 보이는 최강민과 그 부하들이었죠. 최강민은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오만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지수네 닭집? 아주 유명하다더군요. 국제시장의 터줏대감이라고 하던데 최강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협박의 기운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최강민을 바라봤. 무슨 용건이십니까? 최강민은 느긋하게 가게 안을 쓱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흑도가 이제 이 시장을 맡게 됐습니다. 모든 상인들이 자리세를 내야 하는데 지수 씨 가게는 특별히 월 300만 원으로 책정했어요. 지수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뭐라고요? 영세 상인들한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보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험한 세상에 혼자 사는 여자분이시니 안전이 걱정돼서요. 안 그렇습니까? 최강민의 말에 부하들이 희죽거리며 웃었죠. 지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지수의 손은 여전히 칼자루를 잡고 있었죠. 그런 시덥잖은 보호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고 있으니까요. 최강민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위험하게 번뜩였죠. 지수씨? 우리가 누군지 아직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흑도는 장난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닙니다. 내일까지 결정하세요. 대답은 네 하나만 받겠습니다. 최강민은 살벌한 협박을 남기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지수는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죠. 시장 골목에는 이미 여러 곳에 흑도 조직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가게에 남았죠. 닭을 손질하는 지수의 손놀림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확했지만 그 눈빛은 더욱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지수는 오랜만에 서랍 속 단검을 꺼내 손질했죠. 그 단검은 지수가 칠성파 시절 사용하던 것으로 백조 모양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지수는 중얼거리며 단검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죠. 그 피비린내 나는 세계로 돌아가는 것은 지수가 지난 5년간 필사적으로 피해온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가 가게 셔터를 올리려는 순간 충격적인 광경과 마주했죠. 가게 앞에는 피가 흥건한 죽은 닭 5마리가 보기 흉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각 닭의 목에는 붉은 글씨로 흑도라고 쓰인 쪽지가 걸려 있었죠.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죠.
지수는 담담하게 죽은 닭들을 내려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지수 씨, 이건 명백한 협박이에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과일 가게 수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은 소용없어요. 이런 부류의 인간들에게는. 지수의 말을 들은 상인들은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지수가 마치 이런 세계를 아주 잘 아는 사람처럼 말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지수가 왜 그렇게 확신에 찬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지수의 과거를, 백비로 불리던 그 시절을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흑도의 패거리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최강민 대신 부하들만 왔죠. 보스께서 하신 제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수는 칼을 내려놓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보호 따위 필요 없다고 했을 텐데요. 어제 보내드린 선물은 마음에 드셨는지 다음번에는 달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시장에는 당신 말고도 소중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말이죠. 그 말에 지수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흑도 부하들조차 그 순간 지수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움찔했죠. 그것은 공포나 분노를 넘어선 마치 죽음의 그림자 같은 차가운 빛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 내일 답을 주지. 흑도 부하들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떠났습니다. 지수는 홀로 남아 칼자루를 꽉 쥐었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그날 밤 지수는 작업실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래된 단검을 손에 쥐고 끝없이 생각에 잠겼죠. 지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지만 그것을 선뜻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장 안에는 점점 불안감이 퍼져나갔죠. 상인들 사이에서는 흑도에 대한 공포의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다른 시장에서 흑도에 맞서다 폭행당한 상인의 이야기, 가게가 불타버린 이야기들이 흉흉하게 떠돌았죠.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장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는 모습이 마치 지수의 마음처럼 어둡고 무거워 보였죠. 이 조용하던 시장이 뭔가 단단히 잘못되기 시작했어? 지수의 중얼거림은 어둠 속에 스르르 녹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수는 결심했죠.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그리고 무엇보다 지수가 소중히 여기는 이 시장과 사람들을 반드시 지켜내기로. 칼날에 비친 지수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닭집 사장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칠성파의 전설, 백비의 눈빛이었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야수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지수는 이미 오래전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죠. 지수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칠성파 시절, 백비라 불리던 그 나날들, 죽음과 피의 냄새가 진동하던 시간들이었죠. 지수는 서랍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닭 냉장고 뒤편벽에 숨겨진 비밀 공간이었죠.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칠성파 시절 사용하던 날렵한 단도, 백조 문양이 정교하게 각인된 도장, 그리고 그 당시 동료들과 함께 찍었던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 단도를 꺼내든 지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칼날은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서슬퍼렇게 날이 서 있었죠. 백조 문양이 새겨진 칼날은 희미한 빛을 받아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오랜만이네. 지수는 나직이 중얼거리며 단도의 무게중심을 확인했습니다. 손에 쥐는 순간 모든 것이 너무나도 익숙했죠. 마치 어제까지 들고 있었던 것처럼 몸이 모든 감각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칠성파의 백비로 살았던 그 시절의 피냄새에 나는 감각을요. 누구세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의 지수는 순간적으로 단도를 등 뒤로 감췄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정육점 김 사장이 작업실 입구에 멍하니 서 있었죠. 김 사장의 눈에는 놀라움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길래 김 사장이 더듬거리며 말했죠. 지수는 침착하게 상자를 닫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 사장은 분명 단도와 백조 문양을 보았을 테니까요. 둘 사이에 어색하고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게 혹시 김 사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설마 그때 그 전설 속의 백비. 지수의 눈이 싸늘하게 빛났습니다. 김 사장은 그 눈빛에 저도 모르게 움찔했죠. 하지만 김 사장의 눈에는 두려움보다는 믿을 수 없다는 놀라움이 더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어떻게
아시는 겁니까? 지수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사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제가 예전에 저 아랫 동네에서 정육점을 할 때 칠성파와 거래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 백비의 소문은 건달들 사이에서 모르는 이가 없었죠. 하얀 백조 문양 단도를 쓰는 여자. 단 한 번도 직접 본 적은 없었지만 그 이름은 전설처럼 떠돌았어요.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도를 천천히 상자 안에 다시 넣었을 뿐이죠. 제가 본 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김 사장이 진지하게 말했죠. 하지만 흑도 때문에 뭔가 하시려는 생각이라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놈들 보통이 아니에요. 지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김 사장은 지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죠. 존경심일까요? 아니면 경외심일까요?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돕겠습니다. 김 사장의 말에 지수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사장이 나간 후 지수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죠. 과거의 비밀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지수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죠. 그날 오후 지수는 시장 곳곳을 조용히 살펴보았습니다. 흑도놈들이 여러 상점을 돌아다니며 상인들을 압박하는 모습이 보였죠. 야채 가게 주인이 울먹이며 돈을 건네는 모습. 철물점 아저씨가 멱살을 잡힌 채 협박당하는 장면들이 지수의 눈에 고스란히 들어왔습니다. 특히 지수의 시선을 끈 것은 흑도두목 최강민의 오른팔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는데 소매가 거쳐 올라갔을 때 언뜻 보인 문신이 지수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것은 검은 잉크로 새긴 꿈틀거리는 뱀 모양의 문신이었죠. 필리핀 흑무파, 지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수는 오래전에 그 문신을 본 적이 있었죠. 필리핀에 본거지를 둔 악명 높은 국제 범죄 조직, 흑무파의 상징이었습니다. 지수가 칠성파에 몸담고 있을 때도 그들과 몇 번 충돌한 적이 있었죠. 가게로 돌아온 지수는 더욱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단순한 지역 조폭이 아니라 국제적인 범죄 조직과 연결된 세력이라면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흑도의 패거리들이 어김없이 다시 지수의 가게를 찾아왔죠. 이번에는 최강민이 직접 왔습니다. 강지수 씨, 생각은 좀 해보셨나? 우리의 제안에 대해서 말이야. 지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최강민을 바라봤습니다. 거절한다. 최강민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 하는 소린가? 알고 있어. 지수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바위처럼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강민은 잠시 지수를 꿰뚫어 볼 듯이 바라보다가 이내 실소를 터뜨렸죠. 재밌는 여자로군. 하지만 그 대답 분명히 후회하게 될 거다. 최강민과 그의 부하들이 떠난 후 지수는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지수는 단도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칼날에 비친 지수의 눈빛이 서서히 변했죠. 그것은 더 이상 평범한 닭집 사장 강지수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칠성파의 전설, 백비의 눈빛이었죠. 다음날 아침 시장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여러 가게의 유리창이 박살나 있었고 일부 상품들은 길바닥에 보기 흉하게 흩어져 있었죠. 흑도의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특히 지수의 가게는 그 피해가 더 심각했습니다. 가게 안에 모든 것이 엉망진창으로 부서져 있었고 벽에는 붉은 페인트로 다음은 내 차례다라고 섬뜩하게 쓰여 있었죠. 시장 상인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선뜻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죠. 경찰에 신고했다가는 더 큰 보복을 당할 것이 불보듯 뻔했으니까요. 경찰이 와봤자 이런 놈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장 사람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둠의 세계는 그들만의 잔혹한 법칙으로 움직이니까요. 지수는 조용히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지수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보이지 않았죠? 다만 지수의 눈빛은 더욱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시장 주차장 쓰레기장 근처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과일가게 수진 씨의 남편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심하게 구타당한 채 발견된 것입니다. 앰뷸런스가 급히 출동했지만 그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수진 씨는 오열했고
시장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죠.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돈을 내든지 아니면 가게를 내놓든지 해야겠어요. 누군가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차갑게 지켜보았죠. 지수의 눈에 깊은 분노가 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맹목적인 분노가 아닌 차가운 얼음 같은 결의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작업실에 불을 밝혔습니다. 지수는 오래된 상자에서 단도를 꺼내 정성껏 손질했죠. 날카로운 칼날이 붉은 전등 빛을 받아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나는 참았고, 잊으려 했고, 피하려 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나설 수밖에 없어. 지수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돌이킬 수 없는 비장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칠성파의 전설. 백비가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었죠. 지수는 더 이상 그저 평범한 닭집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살아가던 소박한 삶은 이제 끝이 난 것입니다. 이제 지수는 자신의 과거와 다시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작업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지수의 그림자는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과거의 백비와 현재의 강지수가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처럼 보였죠. 지수는 단도를 품 안에 깊숙이 넣고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이제 행동에 나설 시간이었습니다. 지수는 아주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번호는 여전히 지수의 기억 속에 또렷하게 남아 있었죠. 전화벨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구십니까? 경계심 가득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나야. 동현아. 백비. 전화 너머로 잠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동현은 과거 칠성파에서 지수와 함께 활동했던 동료였죠. 정보통으로 조직 내에서도 유명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백비 누님 정말 누님이세요? 동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살아계셨어요, 다들. 다들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지수는 쓴웃음을 지었죠.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척하고 살았던 거야. 어디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당장.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만날 필요는 없어. 정보가 좀 필요해서 전화했어. 무슨 정보 말씀이십니까? 흑도라는 조직. 알지, 최근 부산에서 설치고 다니는 놈들. 동현의 목소리가 긴장감으로 팽팽해졌습니다. 흑도요. 아, 그놈들 아주 질 나쁜 놈들입니다. 필리핀 흑모파의 한국 지부예요. 마약 밀매, 인신매매까지 더러운 짓은 다 하고 다닙니다. 지수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죠. 두목은 최강민이라는 자라던데. 네, 맞습니다. 최강민은 흑모파 두목의 조카뻘 되는 놈이에요. 필리핀에서 수년간 구르다. 최근에 한국으로 넘어와서 급격하게 세력을 키우고 있죠. 누님, 혹시 그놈들과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 겁니까? 지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말해야 할까? 순간 고민했죠. 그놈들이 내 구역을 건드렸어. 구역이라니요? 누님께서 지금 동현이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국제시장에서 닭집하고 있어.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놈들이 나타났어. 지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분노가 담겨 있었죠. 누님, 제발 조심하십시오. 그놈들, 정말 무자비한 놈들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좀 보내드릴까요? 예전 칠성파 식구들 중에 아직 이 바닥에 남아있는 녀석들이 좀 있습니다. 지수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니, 동현아, 이제 누구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이번 일은 나 혼자 끝낼게. 전화를 끊은 지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흑도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너무나 위험했죠. 특히 그들이 필리핀 흑모파와 연결되어 있다면 한국에서의 충돌은 자칫 끝없는 보복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지수는 다시 동현에게 전화를 걸었죠. 동현아, 최강민 그놈 혹시 필리핀에 갈 일 같은 건 없나? 그놈들은 매달 초에 본부에 모여서 회의 같은 걸 합니다. 아마 다음 주 초가 될 겁니다. 동현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지수의 마음속에 희미했던 계획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냈죠. 고맙다. 그리고 동현아, 내 여권이랑 신분위장이 좀 필요해.
다음 날, 지수는 평소처럼 닭을 손질했습니다. 그러나 지수의 내면은 이미 과거의 백비로 돌아와 있었죠? 칼을 다루는 손놀림은 더욱 예리해졌고 눈빛은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찼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죠. 흑도놈들이 곳곳에서 상인들을 괴롭혔고 몇몇 가게는 아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특히 수진 씨네 과일 가게는 남편이 병원에 입원한 후로 계속 문을 열지 못했죠. 지수는 조용히 시장을 거닐며 모든 상황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굳게 결심했죠. 이 시장과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그토록 벗어나려 했던 과거의 피 묻은 삶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오후가 되자 흑도의 패거리들이 또다시 지수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최강민의 오른팔인 그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가 왔죠. 우리 보스께서 답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가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지수는 차분히 대답했죠. 내일 내가 직접 최강민 씨를 만나고 협상할 게 있어. 남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수를 쏘아봤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일 오후 2시 완월동 로즈 카페에서 보스를 만날 수 있을 거다. 남자가 떠난 후 지수는 작업실에서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죠. 동현이 보내준 새 여권과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지수는 오미영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 필리핀행 항공권도 이미 예약해둔 상태였습니다. 최강민의 뒤를 쫓을 준비였죠. 저녁 무렵 지수는 정육점 김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김 사장은 지수를 보자 긴장한 표정으로 조용히 가게 문을 안으로 걸어 잠갔죠. 무슨 일이십니까? 지수 씨, 김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수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죠. 며칠 가게를 좀 비우게 될 겁니다. 제 가게 좀 잠시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 사장은 지수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더 이상 묻지 않고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잘 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죠. 만약 제가 돌아오지 못하면 이 가게 수진 씨에게 주세요. 남편도 다쳤으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김 사장의 얼굴에 충격과 깊은 걱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수 씨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는 겁니까? 묻지 마세요. 아시는 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지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수는 최강민과의 만남을 위해 완월동으로 향했습니다. 검은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지수는 평소보다 더 날카롭고 차가워 보였죠. 지수의 눈빛은 이미 완벽하게 백비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최강민이 이미 안쪽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의 뒤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 2명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강지수 씨, 생각이 좀 바뀌신 모양이지? 최강민이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지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네,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라고 최강민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더 이상 건드리지 마십시오. 저만 상대하시면 됩니다. 최강민은 잠시 지수를 흥미롭다는 듯이 관찰하더니 이내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이거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군. 좋아, 받아들이지. 그럼 자리세는 매달 300만 원. 맞나? 지수가 차분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첫 달치는 내일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최강민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아주 현명한 결정이야. 지수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최강민 씨는 필리핀에도 자주 가십니까? 최강민의 눈빛에 순간 경계심이 스쳤습니다. 왜 그런 걸 묻는 거지? 지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죠. 그냥 궁금해서요. 외국에도 사업체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최강민은 잠시 지수를 뜯어보더니 이내 의심을 거두고 웃음을 지었습니다. 비즈니스맨이니까 해외 출장이야 뭐. 자주 있는 일이지? 대화를 마치고 카페를 나온 지수는 곧바로 동현에게 전화했습니다. 최강민, 그놈 필리핀 일정.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아봐줘. 이미 다 알아봤습니다. 누님, 동현이 즉시 대답했죠. 다음 주 월요일 밤 비행기로 마닐라로 떠납니다. 3박 4일 일정입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이제
슬슬 준비해야겠군. 그날 밤, 지수는 아주 오랜만에 과거의 훈련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작업실에서 칼을 다루는 손놀림을 수없이 반복 연습했고, 몸의 유연성과 민첩함을 되살렸죠. 10년이 넘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지수의 몸은 여전히 그 지독했던 감각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지수는 칼날을 바라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걸로 모든 걸 다 끝내고 다시는 칼을 드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러나 지수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죠. 한번 깨어난 백비는 그렇게 쉽게 다시 잠들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결심했습니다. 이 시장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위태로운 새로운 삶을 지키기 위해 과거의 악몽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작업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지수의 그림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벽에 일렁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평범한 닭집 사장 강지수와 칠성파의 전설 백비가 하나로 완벽하게 융합되는 듯한 형상이었죠. 이제 지수는 완전히 준비되었습니다. 흑도와 흑무파를 한 번에 끝장낼 그녀의 마지막 작전을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 지수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캐리어 하나뿐이었죠. 그 안에는 갈아입을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특별히 준비한 날렵한 단도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죠. 출국장에서 지수는 최강민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2명의 부하들과 함께 의기양양하게 서 있었죠. 지수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멀찍이서 그들을 냉정하게 관찰했습니다. 최강민은 자신을 뒤따르는 서늘한 그림자에 대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출국 심사대 직원이 물었습니다. 지수는 미리 준비된 대답을 침착하게 했죠. 관광입니다. 체류 기간은요? 닷새입니다. 오미영이라는 위조된 여권의 출국 도장이 쾅 찍히고 지수는 조용히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죠. 지수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시장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과일 가게 수진 씨와 크게 다친 그녀의 남편, 늘 걱정해주는 정육점 김 사장, 약국의 이 할머니까지. 그들을 지키기 위해 지수는 다시 한번 피 묻은 칼을 잡기로 한 것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지수는 최강민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는 비즈니스석에 앉아 거만하게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 지수는 이코노미석 맨 뒷줄에 앉아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자신의 존재감을 완벽하게 지웠습니다. 흑모파. 지수는 나직이 중얼거렸죠. 아주 오래전 칠성파 시절 지수는 흑무파와 몇 번 충돌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에 본거지를 둔 이 거대 조직은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악명이 높았죠. 마약, 인신매매, 불법 무기 거래까지 손대지 않는 범죄가 없는 그 강무도한 집단이었습니다. 마닐라 공항에 도착하자 지수는 최강민 일행이 먼저 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죠. 최강민은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고급 세단을 타고 유유히 떠났습니다. 지수는 재빨리 택시를 잡아 그들의 뒤를 쫓았죠. 저 차를 따라가 주세요. 지수는 택시 운전사에게 침착하게 부탁했습니다. 택시 운전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두둑한 팁을 약속받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차는 마닐라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거리를 한참이나 지나 마카티 지역의 초호화 호텔 앞에 멈춰섰습니다. 최강민과 그의 부하들이 차에서 내려 호텔 안으로 거들먹거리며 들어갔죠. 지수는 택시 운전사에게 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도 여기서 내릴게요. 감사합니다. 호텔 로비에서 지수는 최강민이 체크인하는 것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리셉션에 접근한 지수는 부드러운 미소로 직원에게 물었죠. 저 방금 들어가신 한국인 손님과 같은 층으로 방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같은 회사 동료인데 업무상 같은 층이 여러모로 편할 것 같아서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지수의 정중하고 차분한 태도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손님, 15층 1507호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1512호에 체크인하셨습니다. 지수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방에 들어온 지수는 창밖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마닐라의 화려하지만 어딘가 위태로운 밤 풍경이 펼쳐졌죠. 눈부시게 빛나는 초고층 빌딩들과 그 사이로 언뜻 보이는 어둡고 낙후된 빈민가의 극명한 대비가 뚜렷했습니다.
이 도시는 빛과 그림자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공존하는 곳이었죠. 지수는 캐리어에서 단도를 꺼내 차가운 칼날을 헝겊으로 닦았습니다. 칼날은 방 안에 희미한 조명을 받아 서늘한 빛을 반사했죠. 지수의 눈에도 칼날과 같은 차가운 빛이 섬뜩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백비가 완전히 깨어난 순간이었죠. 그날 밤 지수는 최강민을 그림자처럼 감시했습니다. 그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현지인으로 보이는 몇몇 남자들과 만났. 그들의 험악한 태도와 고급스러운 복장으로 보아 분명 흑무파의 고위 간부들임이 틀림없었습니다. 특히 그중 한 명은 목덜미에 꿈틀거리는 뱀 문신이 선명했죠. 흑무파의 핵심 인물임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최강민 일행을 계속해서 은밀히 미행했습니다. 그들은 마닐라 외곽의 허름하지만 거대한 창고로 향했죠. 지수는 택시에서 내려 멀리서 그곳을 지켜봤습니다. 창고 주변에는 검은 옷을 입은 경비원들이 삼엄하게 배치되어 있었죠. 흑무파의 본거지인가? 지수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지수는 핸드폰을 꺼내 창고의 사진을 여러 장 찍었죠. 그리고 동현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위치 확인. 내일 밤. 행동 개시. 동현의 답장이 곧 도착했습니다. 누님, 제발 조심하십시오.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칠성파 출신 녀석들 몇 명이 지금 필리핀에 있습니다. 지수는 문자를 읽고 바로 삭제했습니다. 이번 일은 반드시 혼자서 끝내야 했죠. 더 이상 그 누구도 이 위험한 소용돌이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호텔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내일 있을 거사를 위해 체력을 보충해야 했죠. 지수는 천천히 음식을 씹으며 마지막 계획을 머릿속으로 세심하게 다듬었습니다. 문득 식당 TV에서 흘러나오는 한국 뉴스가 지수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부산 국제시장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지수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TV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처참하게 변한 국제시장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게가 부서져 있었고 상인들이 울부짖으며 항의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보였죠. 지수의 심장이 싸늘하게 조여왔습니다. 지수가 없는 사이 흑도의 다른 잔당들이 시장을 무참히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서둘러야 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 지수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내일 있을 일을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죠. 지수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턱에 있는 오래된 흉터를 쓸어내렸습니다. 그 흉터는 지수의 피로 얼룩진 과거를 항상 상기시키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었죠. 아침이 밝았을 때 지수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온통 검은색 옷을 입고 긴 머리를 단단히 틀어 올렸죠. 지수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닭집 사장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냉혹한 백비의 눈빛이었죠. 지수는 호텔방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한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육점 김 사장에게였죠. 김 사장님, 저예요? 별일 없으시죠? 지수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담담했습니다. 지수 씨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시장이 난리가 났어요. 흑도놈들이 아주 그냥. 김 사장의 목소리는 걱정과 다급함으로 가득했죠.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곧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지수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수 씨? 제발 무리하지 마세요. 지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나직이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돌아오지 못하면 제 가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진 씨에게 꼭 좀 전해주세요. 전화를 끊은 지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죠. 지수는 단도를 품 안에 깊숙이 숨기고 결연한 표정으로 호텔을 나섰습니다. 그날 오후 지수는 최강민이 어제 그 창고로 다시 향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수의 부하들과 함께였죠. 지수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해가 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리자 지수는 고양이처럼 창고 주변을 은밀하게 조사했습니다. 경비원은 총 4명이었고 CCTV가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지수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칠성파 시절 지수는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경비 시스템도 밥 먹듯이 뚫은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지수는 소리 없이 창고 뒤편으로 접근했습니다. 첫 번째 경비원은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지수는 바람처럼 재빠르게 그의 등 뒤로 다가가 정확한 급소 공격 한 방에 그를 소리 없이 기절시켰습니다. 컥하는 소리도 내지 못한 채로요. 두 번째 경비원도 비슷한 방식으로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지수의 움직임은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하고 치명적이었죠. 아무도 지수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창고 측면의 작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잠입했습니다. 내부는 온갖 상자들로 가득했고 중앙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 긴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최강민과 흑모파의 간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와 약품 샘플로 보이는 것들을 심각한 표정으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천장 구조물을 따라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이동했습니다. 과거 피나는 훈련으로 몸에 익힌 기술들이었죠. 지수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모든 것을 단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절호의 순간을요.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지수는 마지막으로 깊은 숨을 내쉬고 손 안의 단도를 꽉 움켜쥐었죠. 그리고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참았고 잊으려 했고 끝까지 피하려 했다. 하지만 이제는 끝낼 시간이다. 지수는 천장에서 소리 없이 뛰어내렸습니다. 지수의 눈에는 더 이상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직 단 하나의 목표만이 존재했죠. 이 지긋지긋한 악몽을 영원히 끝장내는 것. 그리고 그날 밤 마닐라의 어느 허름한 창고에서 칠성파의 전설 백비가 마지막으로 피해 칼춤을 추었습니다. 흑모파와 흑도의 길고 긴 악몽은 그렇게 소리 없이 끝이 났죠. 15시간 후 지수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수의 얼굴에는 극심한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은 이상하게도 평온해 보였죠. 마치 아주 오랫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출국장을 빠져나오는 지수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오른쪽 팔꿈치에는 시퍼런 멍이 심하게 들어있었고 걸을 때마다 미세하게 다리를 절뚝거렸죠. 하지만 지수의 표정에는 고통의 흔적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담담함만이 깃들어 있었죠. 지수는 공항 화장실에 들어가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봤죠. 턱에 오래된 칼자국이 유난히 더 선명해 보였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흐르는 물에 손을 담근 채 깊은 생각에 잠겼죠. 그날 밤 마닐라에서 있었던 일은 마치 끔찍한 악몽처럼 흐릿했습니다. 창고 안에 숨막히는 어둠, 공포에 질려 일그러지던 얼굴들, 그리고 번뜩이던 칼날의 섬광,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빠르고 정신없이 지나갔다. 지수는 계획대로 흑모파와 흑도의 핵심 인물들을 모조리 제거했습니다. 물론 최강민도 그중 하나였죠. 이제 다 끝났어. 지수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부산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지수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국인 조직폭력배 수십 명이 변사체로 발견됐다는 속보가 떠들썩하게 나오고 있었죠. 필리핀 경찰은 마약 거래와 관련된 조직 간의 피비린내 나는 충돌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뉴스 화면에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얼굴들 중에는 최강민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지수는 화면을 끄고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죠. 한국의 푸르고 평화로운 산들이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 너무나도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지수는 다시 한번 자신의 선택을 조용히 되돌아봤습니다. 잘한 일이야. 지수는 스스로에게 확인시키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놈들이 계속 설쳐댔다면 시장은 분명 파괴되었을 거야. 부산에 도착한 지수는 곧바로 국제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이른 아침이었지만 시장은 이미 새벽에 활기를 띠기 시작하고 있었죠.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고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네 닭집 앞에 도착하자 정육점 김 사장이 깜짝 놀란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지수씨, 아, 돌아오셨군요. 김 사장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죠. 정말 걱정 많이 했습니다. 뉴스에서 필리핀 얘기가 떠들썩하게 나오길래. 혹시나 해서. 지수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이제 괜찮아요. 돌아왔어요. 그런데 지수씨, 그 흑도놈들이 글쎄 갑자기 싹 다 사라졌어요. 어제부터 그 누구도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바람처럼 증발해버렸어요. 지수는 아무렇지 않은 듯 무심하게 대답했죠. 그래요. 허참.
다행이네요. 김 사장은 지수의 눈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깨달은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혹시 필리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냥 관광 좀 하고 왔어요. 지수의 대답은 너무나도 담담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는 깊은 이해가 흘렀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선 지수는 익숙한 공간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모든 것이 지수가 떠날 때와 똑같았죠. 지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늘 사용하던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칼을 쥐는 순간 지수의 손이 아주 살짝 떨렸습니다. 마닐라에서의 끔찍했던 기억이 순간적으로 섬광처럼 떠올랐죠. 지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묵묵히 닭을 손질하기 시작했죠. 그날 오후 충격적인 뉴스가 시장 전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닐라에서 흑도 간부들이 모조리 몰살당했다는 소식이었죠.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의문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갑자기 그 악독한 놈들이 다 사라지다니. 과일 가게 수진 씨가 지수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수는 평소처럼 무뚝뚝하게 대답했죠. 누가 알겠어요. 어쨌든 우리 시장에는 좋은 일 아니겠어요.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래요. 이건 마치 하늘이 도운 것 같아요. 지수는 말없이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의 남편에 대해 물었죠. 남편분은 좀 어떠세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병원에 있어야 해요. 수진 씨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정성껏 손질한 닭 한 마리를 비닐에 담았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병원에 계신 남편분께 영양 보충 좀 해드리세요. 수진 씨는 감동한 눈빛으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아, 항상 너무 감사해요. 지수 씨.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은 다시 예전의 평화를 빠르게 찾아갔습니다. 흑도의 흔적은 감쪽같이 완전히 사라졌고 상인들은 다시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지수를 바라보는 시장 사람들의 시선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은 지수가 출장을 다녀온 직 흑도놈들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수의 걸음걸이가 한동안 잠시 불편해 보였고 팔꿈치의 시퍼런 멍이 눈에 띄자 그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죠. 하지만 그 누구도 지수에게 직접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존경과 감사가 뒤섞인 눈빛으로 지수를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죠. 어느 날 저녁, 지수가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정육점 김 사장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지수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이제 다 알고 있어요. 김 사장이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수는 평온한 표정으로 물었죠. 뭐요? 지수 씨가 우리 시장을 위해 무언가를 했다는 걸요. 흑도놈들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 지수 씨 덕분이라는 걸 다들 어렴풋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수는 말없이 김 사장을 바라봤습니다.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죠. 아무도 지수 씨에게 캐묻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김 사장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은 제 집이에요. 이곳 사람들은 제 가족이고요. 그 말을 남기고 지수는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지수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 열었죠. 그 안에 고이 보관되어 있던 단도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며 지수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완전히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지수는 단도를 들고 시장 뒤편에 아무도 찾지 않는 공터로 나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지수는 깊은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소중히 간직했던 단도를 조용히 넣었습니다. 백조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진 차가운 칼날이 축축한 흙 속으로 영원히 사라졌죠. 이제 진짜 끝이야. 지수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백비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흙을 덮고 돌아서는 지수의 얼굴에는 더없이 평화로운 미소가 잔잔하게 어렸습니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완전히 내려놓은 듯한 그런 가벼움이 느껴졌죠.
지수는 이제 단지 국제시장 지수네 닭집 사장일 뿐이었습니다.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난 평범한 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운명이라는 놈은 때로 우리의 계획대로 순순히 흘러가지 않는 법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가 가게 문을 열자마자 험악한 인상의 형사 2명이 가게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강지수 씨, 맞으십니까? 한 형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죠. 지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신가요? 흑도 사건의 두목인 최강민 씨가 최근에 강지수 씨를 만났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죠? 지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자들이 계속해서 우리 시장 상인들에게 행패를 부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상인들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리세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게 답니다. 시장 상인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봤죠. 그들이 마닐라에서 변을 당한 날, 당신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때였습니다. 정육점 김 사장이 앞으로 불쑥 나서며 말했습니다. 지수 씨는 그날 닭 수급 문제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가게에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일을 도와주고 있어서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때 과일 가게 수진 씨도 황급히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날 저도 똑똑히 봤어요. 평소 지수 씨가 저희를 많이 도와줘서 과일 좀 갖다 드리러 갔었는데 김 사장님이랑 같이 생닭 수급 작업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시장 상인들도 약속이나 한 듯 저마다 자신들도 그날 지수를 봤다고 앞다투어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지수를 위해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른 한 형사가 다급히 달려오더니 지수를 취조하던 형사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지수 씨의 여권에는 최근 몇 년간 어떠한 출국 기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외에 나간 적이 자체가 없습니다. 그것은 동현의 완벽한 신분 위조와 기록 말소 작업 덕분에 필리핀 방문 기록이 전혀 남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형사들은 더 이상 조사할 것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멋쩍은 표정으로 바로 철수해버렸죠. 가게 앞에는 김 사장, 수진 씨, 젓갈 가게 미영 씨, 약국이 할머니, 그리고 더 많은 시장 상인들의 걱정스러운 얼굴들이 지수를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 김 사장이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괜찮으세요?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그리고 깊은 감동이 서린 눈빛으로 그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 어째서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래요? 약국이 할머니가 손을 설레설레 흔들며 말했죠. 우리 국제시장 사람들은 다 한 식구인데 당연한 일을 한 거지. 뭘? 지수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고였습니다. 10년이 넘는 길고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벅찬 감정이었죠. 지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 이제 다들 가게로 돌아가요. 장사해야죠. 김 사장이 밝게 외치며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이 다녀간 다음 날, 지수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이 오기 전, 고요한 시장에서 홀로 닭을 손질하는 시간은 지수에게 가장 평화롭고 집중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그 평화가 온전히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수의 마음속에는 어제 일의 충격과 감동이 여전히 파도처럼 남아 있었으니까요. 지수는 닭을 손질하며 어제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형사들이 지수의 신원을 확인하고 흑도파와의 연관성을 집요하게 물었을 때 지수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어쩌면 다시는 이 시장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시장 상인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하나같이 지수의 알리바이를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날은 생닭 대량 수급일이었어요. 강 사장님은 하루 종일 가게에 계셨어요.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했죠. 칼날이 달게 관절을 정확하게 가르며 쩍, 쩍 익숙한 소리를 냈습니다. 지수는 그 소리에 잠시 복잡한 생각을 멈추고 오직 칼 끝에만 집중했죠. 완벽한 손놀림, 단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칼질. 이것이 바로 지수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차갑기만 하던 일상에는 무언가 다른 따뜻한 것이 더해졌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든든한 느낌, 그리고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뭉클한 감정이었죠. 오전이 되자
시장은 언제나처럼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활짝 열었고 손님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따라 유난히 많은 상인들이 하나둘 지수의 가게 앞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수 씨, 약국이 할머니가 가게 문을 빼꼼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죠. 이거 파스랑 진통제예요. 어제 경찰서까지 다녀오시느라 몸살 나셨을 것 같아서 지수는 멍하니 할머니가 내미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입만 벙긋거렸죠. 몸조리 잘해요. 이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우리 시장을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요. 지수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는 사이 이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젓갈 가게 미영 씨가 환한 얼굴로 들어왔죠. 지수 씨, 이거 내가 늘 먹는 관절약인데 효과가 아주 그만이에요. 매일 닭 손질하시느라 손목이랑 어깨 안 아픈 데가 없을 텐데 이거 한번 잡숴봐요. 미영 씨도 작은 약봉투를 불쑥 건네며 활짝 웃었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한 채 그저 꾸벅 고개를 숙여 봉투를 받았습니다. 미영 씨도 이 할머니와 똑같은 말을 남기고는 총총걸음으로 가게를 떠났죠. 오전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많은 상인들이 마치 순례라도 하듯 지수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과일 가게 수진 씨는 귀한 홍삼 캡슐을, 정육점 김 사장은 눈에 좋다며 루테인 영양제를 불쑥 건네고 갔죠. 모두가 하나같이 따뜻한 눈빛으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지수 씨. 지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또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은 난생 처음 겪는 일이었죠. 평생을 외톨이처럼 혼자 살아왔던 지수에게 이런 따뜻한 관심과 감사의 표현은 너무나도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이번에는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지수의 가게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각자 집에서 싸온 음식을 조금씩 펼쳐놓고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작은 점심 잔치를 벌였죠. 지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들을 멀뚱멀뚱 바라봤습니다. 다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육점 김 사장이 빙그레 웃으며 지수의 어깨에 툭 손을 얹었습니다. 지수 씨가 우리 시장을 위해서 한 일. 말 안 해도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똑똑히 본 건 없어도 마음으로는 다 압니다. 그 흑도놈들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 절대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것도요. 과일 가게 수진 씨도 눈시울을 붉히며 덧붙였죠. 맞아요. 지수 씨. 우리가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몰라요. 김 사장이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국제시장이라는 곳이 보기보다 작은 동네 같은 곳이에요. 우리끼리는 모르는 비밀이 거의 없답니다. 허허. 지수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고였습니다. 칠성파의 냉혹한 전설. 백비로 살던 그 어떤 시절에도 심지어 생사의 갈림길에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던 그 숱한 날들에도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지수가 이 순간 시장 사람들의 꾸밈없는 따뜻한 온기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수는 말없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수 씨? 약국이 할머니가 다가와 지수의 떨리는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 우리는 언제나 지수 씨 편이에요. 항상. 지수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하고 터져 나왔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육중한 마음의 문이 마침내 활짝 열리는 듯한 느낌이었죠. 지수는 자신의 삶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온전히 속한 곳, 자신을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받아들여주는 사람들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세상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오후 지수는 작업실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늘 보던 시장의 풍경이 오늘은 어쩐지 조금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밝고 더 따뜻하고 더 정겹게 느껴졌죠. 지수는 자신이 지난 몇 년간 그리고 특히 최근 며칠 사이에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했습니다. 국제시장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때의 지수는 과거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모든 감정을 철저히 닫아둔
얼음장같이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수는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마음의 빗장을 열고 사람들과 진심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죠. 지수는 여전히 국제시장의 지수네 닭집 사장입니다. 왼쪽 턱에 깊은 흉터는 여전히 남아있고 팔목의 백조 문신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더 이상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과거의 낙인이 아닌 지수가 걸어온 험난하지만 의미 있는 길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흉터는 영원히 남지만 진심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지수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확신을 담아 말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무료인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